안녕하십니까. 골든에이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변화하는 장례문화 2편입니다. 미국에서는 해마다 3,000피트가 넘는 나무와 9만 톤이 넘는 강철이 관으로 땅속에 묻히고 있습니다. 40채를 넘는 단독주택을 짓기에도 충분한 목재입니다. 그리고 매년 금문교 하나를 다시 건설하기에 충분한 양의 철근 콘크리트 160만 톤과 17,000톤의 강철과 구리가 해마다 납골당 건설에 들어가고 있으며 방부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같은 것들이 올림픽 수영장 정도의 크기를 채울 수 있는 양이 매년마다 사용됩니다. 인기 있는 화장조차도 겉보기에는 아주 간단해 보이는 선택이겠지만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요. 그것은 매년 6억 파운드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대기에 방출합니다. 여기 보시는 표와 같이 어반 데스 프로젝트라는 이 프로젝트에서 탄소 배출량을 조사한 장래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데요. 화장이 그중 가장 적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고는 하지만 이것도 역시 엄청난 우리 그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환경을 생각하는 새로운 장래 방법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변화가 아주 당연한 것으로 우리 지구 환경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친환경 매장법인 캡슐 몬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탈리아 예술가 부부 안나 시텔리와 라울 프레질이라는 사람이 개발했는데요. 이 거대한 씨앗 모양의 캡슐에 시신을 넣고 매장하는 방식입니다. 캡슐은 100% 흙에 분해되는 전분 성분의 플라스틱으로 해서 그 캡슐과 시신이 자연스럽게 땅에 스며들어서 나중에 연결된 나무의 거름이 된다고 합니다. 이들의 목표는 캡슐 문디를 활용해서 이탈리아의 메모리얼 숲을 조성하는 것이지만 현재 이탈리아 법률상 이 매장법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나무 관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그 묘지는 아주 폐쇄된 공간에서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좀 시기상조인 방법이겠죠. 이들은 그 낡은 법을 바꾸고 친환경 매장의 어떤 필요성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협회를 만들고 법률 수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화장한 그 재를 사용해서 나무를 키우는 친환경 수목장 항아리 바이오스언이 테크인사이드를 통해서 최근에 소개가 되었는데요. 스페인의 디자인 업체 바이오스언은 미국 소셜 펀딩 사이트 킥스타터에 사랑하는 가족이나 동물을 떠나보낸 사람들이 그들을 추억할 수 있는 어떤 자연스러운 방법을 떠올리다가 이 바이오스원을 개발했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스원은 나무와 씨앗, 흙, 뿌리, 걸름망 등이 들어있는 그 생분해성 화분 그 윗부분과 재를 담을 수 있는 그 화분 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에처럼 화분 컵에는 화장한 재를 넣고 그 위에는 나무의 씨앗, 그리고 흙, 뿌리, 걸음망을 넣는 그 윗부분을 이렇게 올립니다. 식물이 흙 위에서 자라나서 작은 묘목이 되면 이제 그 묘목을 땅으로 옮겨 심으면 되는데요. 시간이 지나서 뿌리가 뻗어 나갈 때쯤 되면 재는 남은 화분컵도 모두가 다 생분해돼서 자연스럽게 주위의 흙, 항아리 모든 것들이 이 나무의 자양분이 된다고 합니다. 바이오스원이 판매하는 그 씨앗의 종류가 단풍나무라든가 소나무, 너도밤나무, 은행나무 등등이 있다고 하는데요. 수목장 항아리 한 개의 그 가격이 우리 돈으로 한 17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아주 그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또 호주의 빅토리아주 달링턴에 있는 농부들이 1985년에 주 정부에 희한한 제안을 했습니다. 묘지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립 매장을 하자는 것인데요. 예, 묘지 면적을 줄임으로써 매장과 관련된 비용을 기준의 4분의 1에 불과하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달링턴 농부들이 고심 끝에 나온 아이디어가 마침내 빛을 보게 됐는데요. 빅토리아 주 정부는 2005년에 시신을 똑바로 세워서 묻는 방법을 승인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교회 묘지에는 오래전부터 그곳에 묻히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온갖 편법을 동원해서 직립매장도 마다하지 않고 심지어는 층층이 묻히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거리가 전해지기도 하는데요. 그와 관련돼서 나중에 다시 또 영상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장례식을 치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장이냐 아니면 화장이냐를 선택하는 그 고민에 빠져왔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이제 제3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이런 일이 가능해졌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시신을 알칼리 성분으로 분해시키는 방법입니다. 예, 그림과 같이 시신을 매장하거나 불로 태워서 남은 유골을 보장하는 유골을 보관하는 그런 화장과는 달리 시신을 액체로 분해하는 장례가 등장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시신은 3시간 만에 분해되고 기계 안에는 뼈만 남게 됩니다. 2011년에 미국 플로리다에서 알칼리 하이드로시스라는 장치를 사용하는 그 장례식장이 문을 열었는데요. 이른바 워터 크리메이션, 우리말로 수분해장이라고 불리는 이 장례 방법이 시신을 리조메이터라는 기계에 넣고 152도로 가열된 알칼리성 용해로 용액으로 용해시키는 것입니다. 리조메이터라는 이 장치는 강철로 만들어진 것으로 물과 포타슘 하이드로사이드를 사용해서 시신을 용해시키는데 2시간 반 내지 3시간 후에는 완전히 용해가 돼서 그 액화된 시신은 하수도에 버릴 수 있을 만큼 순도 높은 물로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남은 뼈들은 재로 분해된다고 하죠. 뼈는 납골함에 담겨서 유가족에게 전해지고 액체는 하수구를 통해서 배출합니다. 리조메이션 제조회사들은 이 장치가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를 한 3분의 1 정도밖에 배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주 대단히 친환경적인 장례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수분해장은 현재 미국의 플로리다, 미네소타, 그리고 캘리포니아, 또 시카고 등 4개 주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고 이 장례 방법이 영국에서도 곧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장례의 기술적인 명칭은 알칼리 가스 분해라고 하는데요. 보통 상업적인 면에서는 자연 화장법이라고 합니다. 한 생화학자가 이러한 방법을 얘기하기를 그 배출되는 액체는 아주 절대 무균이고 DNA 같은 것도 전혀 없고 해서 사람의 몸은 그 토양 속에서 그 박테리아에 의해서 결국은 이렇게 녹는 것인데 이것은 그 자연스러운 과정 중에서 이 수분해장 같은 것들은 똑같은 화학작용의 어떤 그 속도를 빠르게 하는 그런 그 아주 자연스러운 방법이다 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영국의 웨스트 미들랜드 의회에서 얘기합니다. 장례 산업은 계속 진화하고 현대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고자 한다면 이 수분해장을 도입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하죠. 화장하는 것이 한때는 가장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즉 시신을 불태운다는 것은 관이 필요 없고 방부 처리 이런 데 사용하는 그런 독성이 강한 화학 물질들을 사용할 필요도 없고 또 토지 사용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었기 때문이죠. 전 세계적으로 화장을 하는 그런 장례가 선호되고 있고 특히 토지가 부족한 도시 지역에서는 더욱더 그랬습니다. 미국이 지금 그 방법을 많이 이용하고 있죠. 세계 곳곳에서 죽은 자를 땅에 묻을 땅이
그 한계에 도달하면서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 제인슬리 미국 워싱턴 주지사는 시신을 퇴비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인간 퇴비화 관련 법안에 서명했다고 하는데요. 2019년 바로 얼마 전 5월에 AP, AFP 통신 등이 전 세계에 타전한 뉴스입니다. 종전에는 시신을 매장하거나 화장하는 것만 허용했죠. 근데 이 법안은 주 상원의회를 통과해서 2020년 5월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이 시행되는 것은 미국에서는 워싱턴 주가 처음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워싱턴 주에서 사망한 사람의 시신은 풀과 나무, 미생물 등을 활용한 약 30일간의 재구성 과정을 거쳐서 정원의 화단이나 텃밭에 쓰이는 흙으로 변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시신을 퇴비화하는 것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는 그 화장이라든가 지하수 토양을 오염시키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매장 방식보다도 훨씬 더 친환경적이라고 합니다. 우리 정서로는 아주 놀라운 뉴스라고 생각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미국 플로리다의 키스 비스케인 해안에서 한 3마일 정도 떨어진 수중의 공동묘지가 있는데요. 넵튠 메모리얼 리프라고 하는 이것이 아틀란티스 메모리얼 리프라고 또 알려져 있는데 크기가 16에이커가 넘는 이 섬에 인공 암초죠. 여기에 12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세계에서 가장 큰 인공 암초이기도 합니다. 아틀란티스 메모리얼 리프에 묻혀 있는 사람들은 화장하고 난 뒤에 콘크리트와 그 유골을 사용해서 불가사리라든가 조개, 산호 이런 여러 가지 아틀란티스를 주제로 하는 그 10파운드짜리 조각상을 만듭니다. 그 사람의 이름과 생년월일 같은 것들이 새겨진 구리와 청동 기념판을 암초에 고정시킨 물체에 고정된 물체에 부착하고 해서 수중묘지를 만드는 것이죠. 인공암초는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허가를 기다리는 데만 3년이 넘게 소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완전히 비즈니스화돼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국제 해역에 위치한 이 메모리얼 리프는 아주 강한 폭풍에도 적어도 100년 이상을 견딜 수 있도록 건축된다고 하는데 수심 40피트의 그 지하 도시에는 중앙 도로가 있고 벤치와 무슨 높이가 5층 높이의 그런 거대한 아치가 있고 돌고래라든가 전차라든가 사자가 뛰는 모양 어떤 신화적인 그 인물들의 어떤 조각상 같은 것들이 꾸며져서 사랑하는 사람을 추억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만큼 그곳에서 마음껏 즐길 수가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장래의 문화는 어떤 그 변화의 그 시간이 대단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장래의 목적은 단순히 세상을 떠난 이들과의 이별만을 뜻하진 않습니다. 세상을 떠난 이의 삶의 가치와 그 존엄성,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사랑을 부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의 어떤 유지를 존중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따뜻한 사랑과 존경을 불러일으키고 또 그에 따라서 적절히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떠나는 이의 마지막 배려는 이 땅에서 길이 살아갈 후손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도 한번 좀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나부터 환경을 생각하는 장래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영상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